첫째, 전선의 굵기. 첫째는 A는 단순 계산력 1002에 35.6 Li 단상 2선식. A는 1002에 30.8 Li 삼상 3선식입니다. A는 1002에 17.8 Li 삼상 4선식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이건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단상 2선식이니까 1002에 35.6 Li를 계산해야 됩니다. 이 공식을 적용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비교 문제 하나를 참고해 풀이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사, 산업기사에 자주 나오는 문제인데 1002에 35.6 Li를 공식을 대입하는 대표적 문제입니다. A는 전압강화입니다. 1000의 전압강화 2, 최원단의 2%니까 전압은 100V, 100 곱하기 0.02. 이걸 2V라고 적지 마시고 요 나온 과정까지 적어 주십시오. 35.6 L 부하중심점 거리입니다. 부하중심점 거리는 I1 플러스 I2 플러스 I3분의 L1 I1 플러스 L2 I2 플러스 L3 I3의 공식을 이용해야 됩니다. 자, 여기는 전부하 전류가 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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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A입니다. 100V 500W니까 100을 나누면 5A.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플러스 5. 5A짜리 5개입니다. 10 곱하기 5 플러스 15 곱하기 5 플러스 20 곱하기 5. 이런 방식으로 25 곱하기 5 플러스 30 곱하기 5 플러스 마지막 35 곱하기 5. 이게 부하중심점인데 계산하면 22.5m가 나옵니다. 조금 센스 있는 친구들은 요걸 빼고 여기서 보면 이 부하의 중심은 이 등 3개를 놓고 가운데 등입니다. 그러면 요까지가 2.5, 7.5, 12.5 앞에 10이 있으니까 22.5가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이 부하중심점이 나오는 산식을 적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22.5 곱하기 부하전류 아까 5A짜리가 6개입니다. 이걸 계산을 하면 12.07 스퀘어가 나옵니다. 대략 12.07 표는 안 주지만 전선의 표준 단면적, 이름하여 공칭 단면적입니다. 16mm 제곱으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참고로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2.5 스퀘어, 4 스퀘어, 6 스퀘어, 10 스퀘어, 16 스퀘어, 25 스퀘어, 35 스퀘어, 50 스퀘어, 다음이 70 스퀘어, 95 스퀘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계산한 값이 12.07이니까 16 스퀘어로 산정한다. 자, 다시 한번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방식에는 지금처럼 1002의 35.6 Li, 30.8 Li 이런 공식에 의해서 계산하는 계산식 문제, 이 중에서 부하전류든
부하 중심점까지 거리든 전압강하든 이게 나오는 산식까지 적어라. 이게 첫 번째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는 뭐냐? 문제 1에서 지문 2에 나왔는 최대 긍장표를 이용했습니다. 그 부분은 공식을 생략하겠습니다. 최대 긍장을 이용하는 공식. 두 번째는 최대 긍장을 이용한다.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최대 긍장은 표의 전압강하분의 설계 전압강하, 긍장 곱하기 표의 전류분의 설계 전류. 그래서 전선의 굵기나 케이블 굵기를 선정할 때 이런 공식 상계수 35.6, 17.8, 30.8Li 이런 공식을 이용하는 방식, 최대 긍장을 이용하는 방식. 세 번째는 허용 전류표를 이용하는 방식. 참고 이 문제를 보시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허용 전류표를 이용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문제를 만들었습니다. 자,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요소 세 번째가 바로 허용 전류를 이용하는 공식입니다. 그래서 참고 2에서 여러분들에게 이 허용 전류를 이용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전부와 전류를 찾아야 됩니다. 당연히 30kg 역률 효율 나와 있습니다. P는 루트 3 VI 코사인 세타 2타입니다. 효율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루트 3의 V 380V 역률 0.85 효율 0.8 용량 30kg 30 곱하기 10의 3성 이걸 계산을 하니까 67.02A입니다. 전격 전류가 67.02A. 그러면 허용 전류는 67.02보다 큰 88A. 88A 옆으로 가니까 16스퀘어로 선정한다. 이런 허용 전류 표를 이용해서 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67.02. 그 전류를 갖고 허용 전류 표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전기기사 실기나 산업기사 실기는 간선의 굵기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차단기나 분기계 100이나 ACB나 전선의 굵기나 기본은 허용 전류. 허용 전류를 계산할 때는 역률, 효율까지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용량이 킬로와트인가? 그때는 역률을 나눠야 됩니다. 용량이 변압기 용량으로 기준이 나왔다. kVA다. 그때는 역률이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허용 전류를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최대 긍장을 이용해서 계산하는 방식, 단순히 A는 1002에 35.6Li 상계수를 이용해서 전선의 굵기를 계산하는 방식, 세 계산 방식은 1번 문제와 더불어 꼭 정리해서 기억해 두십시오. 자, 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4-2 과전류 보호에 관한 설계도면입니다. 이 문제는 아직 출제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꼭 이 네 가지 빈칸 넣기, 과전류, 통상적인 동작 전류를 기준으로 한 과전류 보호 설계도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회로의 설계 전류입니다. 기호를 IB라고 합니다. 두 번째가 보도체의 전격 전류입니다. 보도체의 전격 전류. 세 번째가 도체 허용 전류입니다. 자, 전격 전류를 IM이라는 기호로 표현한다면 허용 전류는 IZ라고 표현합니다. 도체 허용 전류 IZ. 네 번째가 도체의 과부하 보호점입니다. 도체의 과부하 보호점. 통상적으로 이 값은 1.4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1.45를 초과할 수 없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내용을 적어보겠습니다. IN은 IB보다는 크고 IZ보다는 적습니다. 그 다음에 I2는 1.45의 IZ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통상적인 동작 전류는 도체의 과부하 보호점의 값보다 1.4배보다 적어야 된다. 요거 꼭 기억해 주시고, IN은 IB보다 크고 IZ보다는 적다. 도체의 허용 전류는 과부하 보호점의 1.4배를 초과할 수 없다. K시 두 번째가 바로 과전류 보호에 대한 설계 도면이었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정확한 크기, 규격, 보호, 설계. IN은 IB보다 크고 IZ보다는 적어야 된다. I2, 도체의 허용 전류는 과부하 보호점의 1.4배를 초과할 수 없다. 두 번째 KC였습니다. 자, 세 번째 KC를 보면 한국전기설비기술 기준에서 비례침 인하도선 시스템의 인하도체에 대한 간격표입니다. 우선 답부터 봅시다. 비례설비 시스템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이다. 자, 우선 비례설비는 직경내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직경내 내운으로부터 송전선로를 보호하는 것은 가공지선입니다. 그런데 비례설비는 건축물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20m 이상은 비례설비를 의무적으로 해야 됩니다. 비례 구역은 LPZ라 합니다. 비례 레벨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여기가 제일 높은 등급입니다. 비례 등급, 비례 레벨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눠진다. 그러면 비례의 병렬 인하도선의 간격. 예를 들어서 이런 건축물이 있다. 망상도체 방식, 케이지 방식으로 이렇게 인하도선을 시설했다. 이 인하도선의 간격이 등급에 따라 달라집니다. 10m, 1등급은 10m 이내, 2등급도 10m 이내, 3등급은 15m 이내, 4등급은 20m 이내입니다. 최대 간격이니까 이내로 써줘도 되고 이내라는 말이 없어도 됩니다. 자, 비례침 인하도선은 10, 15, 20m. 등급은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으로 나누어지고 비례 구역을 LPZ, 존이라 하고 비례 설비 레벨은 LPL로 표현됩니다. 수뇌부 시스템, 비례 설비의 수뇌부는 비례 설비의 수뇌부 시스템은 첫째, 돌침 방식, 두 번째는 회전구체법, 세 번째는 메시 접시, 메시 방식. 이 세 가지가 바로 비례침 수뇌부 시스템, 돌침 방식, 회전구체법, 메시법. 그러면 돌침에서 낙뢰를 포착했다. 대지로 흘러가야 된다. 이게 인하도선. 이게 두 군데가 시설됐다. 여기 인하도선과 여기 인하도선. 이게 인하도선 병렬 간격입니다. 이런 방식은 돌침 방식이다. 회전구체법, 메시법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비례 설비의 수뇌부 시스템은 돌침 방식, 회전구체법, 메시법이 있다. 그 낙뢰를 받은 이런 방법에 의해서 포착한 내전류를 대지로 방전할 때 사용되는 것이 인하도선이다. 인하도선의 간격은 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에 따라서 10m, 10m, 15m, 20m로 나누어졌다. 자, 비례침 인하도선입니다. 인하도선은 동일 때 50스퀘어, AL일 때 70스퀘어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 이상이에요. 보호도체입니다. 보호도체. P2라고 색깔은 노란색과 녹색의 혼합띠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 개로 나누면 됩니다. 선도체 S가 16스퀘어 이하일 때 보도체의 굵기는 S와 같은 규격입니다. S가 16보다는 크고 35보다 적을 때 16스퀘어로 시공하면 됩니다. S가 35보다 클 때 보도체 P는 2분의 S입니다. 아울러 이 보도체를 통해서 큰 고장 전류가 흐를 수 있다. A는 K의 루트 I자성 T의 식으로 주어진다. 앞에서 설명해 드렸는 보도체의 상세 문제입니다. K시의 5번째 예제입니다. 도체의 단면적에 큰 고장 전류가 접지도체를 통해서 흐르고 있지 않을 때 최소 단면적은 구리는 6스퀘어, 철제는 50mm 제곱 이상입니다. 만약에 큰 전류가 흐른다. 아까 A는 K의 루트 I자성 T 스퀘어로 표현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접지도체가 피내기 등 큰 고장 전류가 흐르고 있을 때 구리는 16스퀘어. 요거보다 높은 굵기. 한 단계, 두 단계 높은 굵기. 철은 다 50스퀘어입니다. K시에서 철에 관한 규격을 물으면 답은 다 50스퀘어로 답하시면 됩니다. 이어 K시의 6번째 출제 예상 문제입니다. 이 문제 역시 산업기사에 출제되었습니다. 한국전기설비규정에서 전기저장장치 ESS에 관한 설명이다. 전기저장장치의 2차 전지에는 다음에 따라 자동적으로 전류를 차단하는 설비를 해야 된다. 이건 뭐 당연히 과전류 또 과전압이 발생되는 경우, 과전류, 과전압이 발생되는 경우, 제어장치에 이상이 생겼을 때 당연히 제어장치가 이상이 되면 자동 차단 장치가 시설되어야 됩니다. 제어장치, 만약에 이것도 빈칸이 나왔다. 제어장치라고 제어를 선을 줄 알아야 됩니다. 2차 전지 모듈에 뭐가 급격히 상승한다.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경우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됩니다. 자, 전기 저장 장치에서 2차 전지에 보호하기 위해서 자동 차단 장치를 시설해야 되는 경우, 과전류가 발생되는 경우, 과전압이 발생되는 경우, 모듈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되는 경우, 제어 장치가 이상이 생겼는 경우, 요거 역시 상기에 출제되어 있습니다. 산업기사예요. 그런데 나는 이제 이 전기 저장 장치, 이걸 좀 더 포괄적으로 ESS라 합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아까 우리가 태양광 설비를 한다. 풍력 설비를 한다. 특히 태양광 설비다. 농가용 태양광 설비를 시설했다. 부하가 가장 출력이 센 게 세탁기입니다. 많은 전기를 요구합니다. 그러면 언제 돌리는 게 제일 좋으냐? 오후 2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태양의 지배율도가 가장 높을 때 돌리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다 농사 짓고 있습니다. 덜로 밭으로 나가 있으니까 오후 6시 정도 돼가 오면 세탁기 돌려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를 저장해야 되죠. 그게 바로 에너지 저장 장치 ESS입니다. 요거는 크게 EMS, 에너지 매니지먼트 시스템, BMS,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PCT 또는 ICT 아십시오. ICT, 첨단 통신 설비. 그다음에 PMS, 전력 관리 시스템, 전력 장치, 최단 통신 설비, 배터리 시스템, 에너지 관리 시스템, 이런 4가지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K시 7번째 출제 문제입니다. 이거는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전선의 색상입니다. L1, L2, L3, N 보도체. 색깔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색깔들입니다. 갈색, 흑색, 회색, 청색, 노란색 플러스 녹색의
혼합띠입니다. L1은 갈색, L2는 흑색, L3는 회색, 갈, 흑, 회. 중성선은 청색, 보도체는 노란색과 녹색으로 되어 있다. 혼합띠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6번 보충 문제를 보시면 인체에 전기설비가 접촉되었을 때 감전의 제어가 발생한다. 이때 감전의 위험도를 결정하는 4가지. 첫째, 통전전류. 아까 통전전류가 바로 뭐예요? 감지전류, 경련전류, 심실세동전류. 크기에 따라서 심실세동전류 이렇게 크게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통전전류의 크기가 위험을 결정하는 요소다. 두 번째는 통전경로. 어디서 손에 접촉이 어디 됐느냐. 예를 들어서 발바닥에 됐다, 손에 됐다, 또는 얼굴에 됐다. 이런 경우 통전 경로에 따라 달라진다. 세 번째는 전원의 종류입니다. 통전 전원의 종류. 요거는 여러분들이 직접 접히냐, 비접히냐, 직류냐, 교류냐, 요것까지 따져봐야 됩니다. 통전 전원의 종류. 네 번째는 통전 시간입니다. 감전이 얼마만큼 됐느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요, 여러분들이 뭐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만, 나도체가 있다. 이게 전기가 흐르고 안 아주 긴급히 알아야 된다. 검전기를 갖고 재야 됩니다. 그런데 아주 빠른 시간에 잡을 때는 절대 이렇게 잡으면 안 됩니다. 손 안으로 잡아. 사람의 심리가 불안하면 뭘 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감전이 더 돼요. 이렇게 잡아줘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불안하니까 이렇게 오므려집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해서 통전 경로까지 생각을 해줘라. 물론 그렇게 장난스러운 이 발생되어서도 안 되고, 이 전기 에너지는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정 용량 이상이면 전기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전기 시공은 어떤 일정 값 이상 용량이든 전압이 고압 이상이면 다 전문 시공업체가 시공을 하는 게 원칙입니다. 이런 안전에 관한 걸 꼭 기억해 주십시오. 특히 작년 원래 안전, KC도 안전, 재해에 관한 내용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7번입니다. 변압기의 소선 원인 5가지. 변압기가 고장이 나는 원인 5가지.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보시면 권선의 상간단락, 권선과 권선 사이의 청간단락, 고저압 1차측, 2차측의 혼촉, 지락 및 단락에 의한 과전류, 절연류 열화에 의한 절연 내력 저하. 이 부분 5가지입니다. 이것도 산업기사에서 한 번, 기사에서 2번 정도 출제가 됐는데 5가지 설하는 문제도 나왔고 3가지 설하는 문제도 나왔습니다. 자, 변압기의 내부 고장 원인. 이런 변압기에서는 특히 부월적 개전기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론에서 배웠습니다만 콘서베이터 연결관 도중에 설치하는 일종의 온도 개전기로서 변압기 열화를 방지하는 개전기가 바로 부월적 개전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변압기의 고장의 보호는 변압기 내부 온도가 상승될 때 구동하는 부월적 개전기, 콘서베이터의 연결관 도중에 설치하는 거다. 두 번째 변압기의 예상 문제입니다. 22,900 변압기가 보통 Y델타 결선으로 사용하고 있다. 이 변압기의 장점과 단점을 써라. 자, YY 결선의 장점, 델타 결선의 장점, 요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델타 결선은 상고적파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면 V결선으로 운전이 가능합니다. YY결선은 전압을 높일 수 있습니다. 최상고조파가 나타납니다. 중성점 접지가 가능하므로 이상전압 상승이 델타 건선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래서 YY와 델타 델타, 델타 Y나 Y 델타 이 변압기 결선의 특징에 대한 공부를 여러분들이 해 두셔야 된다. 자,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 1차 측, 2차 측. Y결선은 상전압이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VL 이꼴 루트 3 VP 플러스 30도. 그러면 IP, VP 이꼴 루트 3 30도분의 VL. 그래서 상전압은 성간전압의 루트 3분의 1이므로 절연이 용이하다. 두 번째는 Y결선 중성점이 대지에 연결되어 있어 접지할 수 있다. 이 말은 이상전압 상승 방지입니다. 이상전압 상승 방지. 단점을 보겠습니다. 중성점이 접지대가 고장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유도 장애가 발생할 수 있다. 한 상이 고장나면 전원 공급이 불가능하다. 이 차가 만약에 델타 결선으로 되어 있으면 단상벽길에 세 대로 델타 결선이 되어 있으면 한 대가 고장나더라도 이렇게 V결선 운전이 가능합니다. Y결선은 2차 측이 Y결선은 부하 측에 변압기 한 대가 고장나면 삼상 전원 공급이 불가능해진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변압기 결선 방법, 델타 결선의 특징, YY 결선의 특징, 앞에 8번에 지문에 나왔던 몰드 변압기 특징과 장단점, 보충과제 2번에 나왔던 변압기 소손의 원인들. 네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변압기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아몰펄스 변압기입니다. 이 아몰펄스 변압기의 장점과 단점 세 가지. 자, 우리 아까 몰드 변압기의 특징이 나왔습니다. 몰드 변압기의 특징. 두 번째, 아몰펄스 변압기. 자, 아몰펄스 변압기 특징을 장점과 단점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결정 자기 이방성이 없다. 다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철성과 여자 전류가 매우 적다. 전기장이 높다. 전기장이 높으니까 당연히 철성과 여자 전류가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점 세 가지. 단점은 압축 응력이 가해지면 특성이 저하된다. 포화자석 밀도가 낮다. 점정률이 나쁘다. 이런 것들은 원인을 이해하지 마시고 그냥 장점, 단점을 각각 적으십시오. 6점짜리로 나오면 각 1점씩 부분 채점이 제공. 만약에 4점짜리로 나오면 요게 다 맞아야 2점이고 요것도 다 맞아야 2점으로 부분 점수를 득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요 근래의 출제는 이런 장점 세 가지, 단점 세 가지는 부분 채점이 가능하도록 점수 배점을 줍니다. 자, 두 번째가 아몰펄스였습니다.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요거는 H형 건식 변압기입니다. 자, 건식 변압기.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옛날에 사용하던 유입 변압기에 비해서 H종 건식입니다. 요즘은 이 유입 변압기를 안 씁니다. OT, 절연유 때문에. 절연유가 환경오염에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또 화재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유입 변압기를 안 쓰고 건식 변압기나 몰드 변압기나 특수 변압기인 아몰펄스 변압기, H형 건식 변압기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절연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의 위험도 없고 유지 보수가 용이하다. 소량 경량화 할 수 있다. 절연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화재의 위험이 없고 안전성이 높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H형 건식 변압기 출제가 되면 네 가지 문항이니까
각 1점씩 4점으로 출제될 수 있는 서술형 문제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2022년 재작년 후반기부터 작년까지 이 변압기에 관한 특징, 변압기 운전 이 부분에 대한 출제가 안 돼서로 2024년도 1회 또는 2회 원래 기사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변압기 특징과 변압기 종류 이 부분 공부를 좀 해 두셔야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아까 문제 속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몰드 변압기의 장점과 단점을 쓰라. 몰드 변압기란 종래 유입식이나 건식에 비해서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코일에 에폭시 수지를 몰드한, 아까 제가 설명드렸죠. 코일에 에폭시 수지를 몰드한 고체 절연 방식의 변압기다. 장점 2가지, 단점 2가지. 앞에서 설명이 다 됐습니다. 다시 한번 중복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난연성이 우수하다. 내습성, 내진성이 양호하다. 과부하 내량이 높다. 소량 경량화할 수 있다. 전력 손실이 적다. 단점은 가격이 비싸다. 충격파 내전압이 약하다. 그래서 이 몰드 변압기는 충격파 내전압이 약하기 때문에 아까 V12의 충격파 진공 차단기가 차단했을 때 나오는 충격파의 영향을 받아서 몰드 변압기의 절연이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V12 2차 측과 몰드 변압기 1차 측에 SA를 설치한다.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수지청에 자폐물이 없으므로 운전 중 코일 병원과 접촉하면 절연이 파괴되는 위험성이 있다. 자, 몰드 변압기, 아몰포스 변압기, H형 건식 변압기. 단권 변압기의 특징. 필기에서도 자주 나옵니다만 요즘 대세입니다. 단권 변압기의 단점. 장점 3가지, 단점 2가지. 사용 용도 2가지. 우선 퍼센트 임피던스 강화가 적고, 임피던스 강화가 적으니까 전압 변동률이 적습니다. 단락비는 크고 변동률은 감소하고 동량을 줄일 수 있어 단권이니까 코일의 동량을 줄일 수 있어 경제적이다. 동량이 감소하니까 당연히 효율도 감소한다. 동선이 줄어들죠. 구리의 양이 줄어드니까 동선이 감소하고 동선이 감소하니까 효율이 좋아진다. 단점은 누설 임피던스가 적기 때문에 단락 전류가 크다. 절연이 불가능하므로 단권이니까 절연이 불가능하므로 1차 측에 이상 전압이 발생하면 2차 측에도 고전압이 발생되는 위험이 있다. 이 부분이 치명적 단점입니다. 용도는 성압용 변압기, 초고압 전력 변압기 이 2가지를 쓸 수 있습니다. 성압용 변압기, 초고압 전력용 변압기. 자, 요거 한번 보십시오. 권선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이게 단권 변압기입니다. 승압용입니다. 승압용. 승압 전 전압을 주고 승압 후 전압이 나오면 요거 델타 V만큼 승압이 됩니다. 요런 것들이 단권 변압기. 승압용, 강압용 단권 변압기다. 이걸 반대로 하면 이걸 1차라고 이걸 2차로 하면 강압이 되고 이걸 1차로 하고 얘를 2차로 하면 승압용이 됩니다. 초고압 송전설로 전력용 변압기에 많이 사용한다. 자, 8번 보충 7번이었습니다.